자, 1번 x가 3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입니다.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인데 x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x분의 1은 이 x를 어떻게 한 거죠? 역수한 거죠. 역수죠. x의 역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아래 위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뒤집어 주시면 3-i분의 3 플러스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역수 관계에 있는 이 복소수를 허수죠, 그죠? 얘를 계산을 할 텐데, 자, 분모 실수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켤레복소수 3-i를 곱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i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통분하시면 바로 통분의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분모가 바로 실수화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3-i 여기다 곱해야 되겠죠? 3-i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3 플러스 i의 제곱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분모는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이고 분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9 마이너스 6i 플러스 i 제곱, 9 플러스 6i 플러스 i 제곱.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9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분모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6i가 소거되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가 8이 되고 얘도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6해서 약분하면 5분의 8이다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복소수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우리 복소수 안에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a, 그 다음 bi, 그 다음 a 플러스 bi 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a는 이제 a, b를 실수라고 둔다면 a는 실수고요. 그 다음 bi는 순허수죠. 그 다음 a 플러스 bi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때 각각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a를 제곱하면 a 제곱이고요. bi를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b 제곱에 i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얘도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2abi가 나온다 하는 거. 그런데 a하고 b가 0이 아닐 경우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그러면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i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허수입니다. 하지만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그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는 것은 어떤 거다? 실수와 순허수다 이거지. 그래서 z는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돼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z라는 이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z가 실수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i가 사라져야 되니까 k가 1이 돼야겠죠. 그 다음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k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k 값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것의 한 근이 3-루트5i일 때 a 플러스 b와 a-b를 두 분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하고 b는 실수기 때문에 복소수 해가 이렇게 허수로 허근으로 나타났다면 켤레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3-루트5i라면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5i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두 근의 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것은 얘 둘을 더하는 거죠. 6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을 한번 만들어 보죠. a분의 c니까 식에서 b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두 근을 곱하기 계산을 해보면 9 마이너스 5i 제곱이니까 플러스 해서 b는 14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둘을 더해보죠. 8이 되죠. 그 다음 둘을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20을 더한 거 x 그리고 8이랑 마이너스 20을 곱한 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두 근이 8이랑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럼 x제곱 얼마죠? 플러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160하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4번 2차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x 마이너스 3과 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네요. 자, x1 플러스 x2가 5일 때 x1 플러스 x2가 5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a가 미정계수가 되겠네요. 자, 두 그래프의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립해서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8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8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 x1, x2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이 우리가 나와 있죠.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8이죠. 식에서 만들어 보면. 그런데 두 근의 합이 5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바로 구해지네요.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돼서 a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 자, 5번.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할 때 mn의 값을 구하죠.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선이라면 이 함수와 이 직선의 식을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 그죠? 그 2차 방정식이 접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고요. 그 다음 mx 플러스 n이다 하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m의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왜?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고 a는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 하고 얘가 0이다 까지 나오죠. 그럼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풀 수 있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4ma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n이 0이다 까지 나옵니다. 이때 a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그런데 얘를 a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a로 묶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m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 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돼버린 거죠. 왜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다 하고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은 0이니까 여기서 m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4n도 0이 돼야 되니까 m제곱이 4죠.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m과 n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x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 이것의 최대값이 3이다. a가 얼마냐? 자, 이때 우리가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봐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죠. 그러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플러스 a입니다. 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뭐가 되죠? a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요. 위로 이렇게 볼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축이 되는데 축이 어디죠? 꼭 지점의 x좌표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죠. 범위가. 그럼 여기 1은 2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1까지 그래프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최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값이 3이다. 어디가 최대죠? 네, x가 1일 때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원래 있던 식에다 대입해도 되겠죠. 1을 대입하면 맨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a인데 얘가 최대값 3이 나왔더라. 그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다 하고 a 값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자, 7번.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것에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근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지금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인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보기 2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기 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해야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보기 차식의 형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x제곱을 치환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x제곱을 치환하는 거 t로 놓으면 하고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더라? 네. 4제곱 4차 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을 만들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을 만들더라 라는 거, 이런 꼴을 만들더라 라는 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개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0는 0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 되죠? t 플러스 3이랑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과 2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때 t는 x제곱이었죠.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3 그리고 2가 됩니다. 자, 이때 x는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하고 허근이 나오고요.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실근이 나옵니다. 자, 얘가 이제 실근이죠. 그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와 베타는 바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 플러스 2가 돼서 4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3차 방정식이죠. 이것의 한 허근을
예, W가 아니라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고 할 때 2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때 A, B 값을 구하시오. 실수 A, B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우리가 오메가에 대한 어떤 식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 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이 인수분해 모두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 x는 마이너스 1 해서 이건 실근입니다. 그렇다면 허근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여기서 허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자 허근 여기서 말하는 이 오메가라는 허근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는영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바로 오메가고 그리고 오메가 바 켤레근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오메가라는 건 원래 주어져 있던 이 3차 방정식에 해도 되고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에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요. 얼마가 되죠? 1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 얘도 0이다. 왜? 이 2차 방정식에 해니까 x에 오메가를 대입한 거죠. 그죠? 얘 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문제에서는 이 두 개 켤레 복소수 둘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니까 참고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메가 바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이죠. 그래서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두 근의 곱이니까 1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2오메가 세제곱 그리고 3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가 있죠. 그런데 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3.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죠? 얘가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 4오메가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오메가는 몇 오메가가 되나요? 7오메가가 되죠. 그리고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A는 7이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연립방정식 이것의 해가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건 아니네. 여기는 2차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걸로 구해지는 해가 이 연립 방정식 첫 번째 나온 연립 방정식의 해가 여기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를 구했을 때 그걸 여기 x, y에 대입을 해도 성립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를 구하시오. B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A 미정계수가 있는 방정식을 이용해서는 연립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제대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X, Y를 구해도 그 해가 얘네들도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y는 7이라는 것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이 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를 기억이라고 두고요. 니은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기억은 y는 7-x입니다. 그죠? 연립 방정식, 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이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니은에다가 얘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7-x는 25, 요 제곱이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죠. 인수분해 하니까 x-3과 x-4로 인수분해 되네요. 자, 그럼 여기 올라와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3과 4가 되겠죠. 자, x가 3일 때 y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y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 쌍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4일 때는 y가 3이 나온다라고 확인되죠. 그러면 두 쌍의 해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두 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a와 b를 찾아줘야겠죠. 그런데 b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부터. 자, 얘를 디귿이라고 두고 얘를 리을이라고 두고요. 리을에다가 먼저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x가 3, y가 4일 때 리을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x가 3이고 y가 4니까 얘가 b인데 따라서 b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b 음수 만족하죠.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되느냐? 디귿에서 x에 3을 대입하면 3a, 그 다음에 y에 4를 대입하고 계산해보면 a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a는 3, a 빼기 b네요. a 빼기 b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a 빼기 b는 3 빼기 마이너스 1 계산해보면 4가 나오니까 이 문제의 답은 4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x가 4, y가 3일 때. 자, 리을 와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뭐죠? 리을에 x 빼기 y죠. 그래서 b를 구해보니까 b는 1이 나옵니다. 근데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만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얘는 버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4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0cm인 원이 있고요. 원 모양의 액자에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진의 둘레는 56cm고요. 네 기퉁이는 모두 액자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놓여 있다고 할 때 사진의 가로 세로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x가 y보다 크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죠? 조건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 사진의 둘레의 길이가 56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를 더하고 2배를 해서 56이죠. 그렇다면 가로 세로 더한 것은 2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의 지름이 20이니까 가로 세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20의 제곱 400.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y를 구할 거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y는 28-x로 고쳐야겠죠. 그런 다음 니은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8-x의 제곱은 400 되겠죠. 자,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8에 2배 하면 56x 나오고요. 28의 제곱이 얼마죠? 28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자리가 똑같죠. 그러면 36에다 2를 곱하면 6. 계산이 더 어려워요. 자, 560에 8이 16, 88, 64. 784가 나오나요? 맞나요? 맞죠? 36, 72에 64 맞네요. 784. 784가 되고요. 28의 제곱이. 그리고 400이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384가 될 겁니다. 자, 2로 나눠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192, 192가 나오네요.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 네. 해볼까요? 192가 소인수분해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296.
2 하면 48, 2 하면 24, 2 하면 12, 2 하면 6, 2 하면 3인데 28 차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8 나와야 되니까 16에 12 해주면 16과 11을 더하면 28 맞죠? 그래서 16, 12,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x-12, x-16는 0입니다. 그래서 x가 12와 16이 나오는데 x가 12일 때는 y가 얼마죠?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겠죠. 12를 대입하면 y가 16이 나옵니다. 그 다음 x가 16이면 y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데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아니라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16, 세로는 12cm가 만들어지겠다 하고 구해집니다. 자, 11번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보통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을 확인해서 그죠? 그걸로 범위를 구분해서 우리가 풀더라. 그런데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그리고 절대값 밖에 x가 없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a를 더해야겠죠. 각 변에 a를 더해주고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절대값이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얘가 얘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a-7, 2분의 a-7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7은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a가 보이십니다. 그죠? a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플러스 7이 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해 보시면 b는 얼마가 되나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7 해서 2가 구해지겠네. 그래서 a하고 b가 모두 찾아졌습니다. 자, 절대값이 하나만 있고 절대값 바깥에 x가 없다면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즉, 해가 모든 실수인 것을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a가 양수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항상 성립한다면 a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0보다 큰 것은요. x축보다 그래프가 어떻게 위쪽에 그려져야 되더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렇게 돼도 되고 0이 나와도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하는 거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너희들은요. 반드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여기 1학년 때 나오는 2차 부등식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또는 로그 방정식 그리고 삼각함수 쪽에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적분 거기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부등식에 등호가 없다면 일단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 이 항에서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식, 2차식 있죠? 이 2차식을 함수로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해 봐야 되니까 판별식 D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왔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게 맞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더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니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0보다 작다로 돼 있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판별식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아래로 불록이면서 접하더라. 그럼 0보다 작다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해가 없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제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최고차항 계수, x제곱의 계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했어요. 자, 얘도 판별식 D를 판단해가지고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920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죠, 하나도. 그럼 얘도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죠?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는 놈입니다. 제끼면 되겠죠. 그러면 보기를 보니까 다 두 개씩 있으니까 답은 기억, 리을, 자동으로 기억, 리을 3번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리을도 확인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돼 있죠. 판별식 D를 확인해 보면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4분의 D는 2로 나누고 아이야 2로 나눴다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2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작아요. 그럼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그럼 0보다 크다. 항상 큰 거 맞죠?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D, 리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 답은 기억, 리을 두 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A가 그러니까 X제곱의 계수를 얘기합니다. X제곱의 계수가 양수로 만들었을 때 X제곱의 계수를 양수로 바꿔놓고 2차식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야 일단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3번 연립부등식 이것의 해와 2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면 되겠습니다. 네. 해를 가지고 식을 찾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네요. 자, 기억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x로 묶어버리면 x-5가 0보다 작거나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시고 x가 얼마죠? 0하고 5죠. 0,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나오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로 분리된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와야 되고요. 2가 이쪽에 와야겠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이 둘을 공통 범위를 먼저 찾아야겠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방금 구한 해들에 있는 수를 모두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서 나온 건 0이랑 5죠. 이 사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주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나왔죠?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지금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그죠? 그런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요.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얘가 바로 이것에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2와 5 사이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와야 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5인데 이 사이에서 0보다 작은 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A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2와 x-5로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10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이니까 a는 1이라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a가 1이면 10이니까 b도 10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 식을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됐다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분의 7이 두 근의 합이죠. 2와 5의 합은 7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b인데 2와 5의 곱은 10이죠. 그러면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b는 10이다 하고 이렇게 바로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a가 양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었다면 a는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a가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14번 복소수 z가 5-2i일 때 z분의 z 플러스 1 빼기 z바분의 z바 마이너스 1 이걸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뭐 서술형이란 얘기인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통분해버리는 거죠. 왜요? 자, 우리가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거나 더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끼리 더한 것과 켤레 복소수끼리 곱한 것은 둘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통분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럼 z바를 여기 곱하겠죠. 그럼 z바가 될 거고요. z바까지 나오겠네. 자, 그 다음 z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자에다가 곱해줄 거니까 z바 그 다음 z인데 여기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 하나씩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럼 z바가 사라지죠. 그럼 z바, z 플러스 z바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z에다가 5-2i 해주시고요. z바는 5 플러스 2i 해주시고 z는 5-2i이고 z바는 5 플러스 2i네요. 자, 계산합니다. 5, 25 플러스 4 되겠지. 왜? 마이너스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위에 2i 소거되고 5 더하기 5, 10이네요. 그러면 29분의 10이 계산되겠습니다.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변 ABC, AB, BC, CA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정사각형 만들어 뒀죠. 이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넓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AB와 변 AB와 변 AC가 같을 거니까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BC, 변 BC는 어떻게 될까요? 둘레 8에서 X 두 개를 뺀 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얘가 X면 얘는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AC도 길이가 X니까 이 정사각형도 넓이는 X제곱입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가 8-2X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8-2x의 제곱이겠죠. 그럼 넓이의 합을 우리가 이 넓이의 합을 y라고 둔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2x의 제곱이죠. 얘를 정리를 해보면 6x 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2x 나오고요. 그 다음 64까지 나옵니다. 자, 이때 x의 범위는 사실상 필요는 없지만 만들어는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일단 0보다는 커야 됩니다. 하지만 이 BC의 길이도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려면 x는 4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양 끝값이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에서 꼭지점에서 반드시 최소를 가질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 고쳐야겠죠. 6으로 묶어보겠습니다. 3분의 16x죠. 2로 나누고 제곱을 해주면 9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64 이렇게 되고요. 뒤에 또 64 그대로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x-3분의 8 제곱이죠. 그리고 64가 있었고요. 여기 9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64가 밖에 있는 6이랑 곱해져서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 맞나요? 아니죠. 3이 남죠. 3분의 128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뭐가 되죠? 앞에 한 번 더 적을까요? 네, 더 적겠습니다. 얘가 3분의 192죠. 192에서 128을 빼면 얼마인가요? 64죠. 그래서 3분의 6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소값은 3분의 64다 하고 바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그죠? 양 끝값이 없습니다. x가 3분의 8일 때 넓이 합의 최대값은 3분의 64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16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이렇게 면 길이 맞붙여서 만든 입체도형이다. 쌓기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할 때 s 플러스 125는 v가 되는 양수 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네요. 자, 겉넓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x제곱, 이 한 모든 면이 다 x제곱이죠. 정육면체니까. 그죠? 한 면에,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가 가로 x, 세로 x니까 x제곱입니다. 그런데 얘가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앞에서 바라보면 5개가 보이죠.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럼 5개. 뒤에서 바라봐도 5개. 이쪽에서 바라보면 2개가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왜? 요거랑 요거 2개만 보이죠. 그 다음 이쪽에서 봐도 2개가 보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 둘, 3개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바라봐도 3개가 보이겠죠. 그러면 이 x제곱이라는 게 몇 개가 겉넓이가 되느냐? 5개, 10개, 5개 해서 20개가 되겠네요. 얘가 S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V는 부피죠. 얘는 뭡니까? 하나의 부피가 X 세제곱인데 5개잖아요. 그래서 5X 세제곱이지.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S가 20X 제곱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125를 했더니 V가 되더라 이거죠. 얘를 5로 나눈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됩니까? 5를 대입하니까 0이 되네요. 자, x에 5를 한번 대입해보죠. 125 마이너스 이거 100이죠. 그리고 빼기 25 하면 0이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개수를 가지고 와서 조립제법을 합니다. 5 그러면 1 5 1 5 5 25 나눠 떨어지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5다.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요. 5다 하고 구해집니다. 자, 17번. 2차 방정식 얘는 실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얘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을 기억이라 두고요. 이 2차 방정식을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자, 기억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중근도 실근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때는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도 되고 판별식 D가 0이어서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도 실근이다. 그래서 둘 다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을 가지고 판별식 D를 만들어 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C, K 오겠습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인수분해 해보시죠. K-4,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럼 K는 0이랑 4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랑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허근이네요. 그죠?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허근이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겠지.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4분의 d 하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는 1. 그럼 c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해볼게요. k제곱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k제곱이 아니지.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k는 얼마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6 사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디귿과 니은 모두 만족해야 되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겠습니다. 마이너스 1, 0, 4, 6. 자, 여기서 구한 해의 수를 모두 표시하고 기억에서 나온 거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 중에서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오 하면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래서 실제 K의 범위 이제 답을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보여지겠습니다. 여기는 또는 이라는 뜻입니다.